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은혜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덕관 스님 측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덕관 스님은 불복 입장을 밝히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고, 당선인 신분을 유지한 성로 스님은 은혜사의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원적에 든 세운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강화 전등사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깨달음을 위해 소지 공양을 하고 병마와 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스님이 정멸의 길에 올랐습니다. K컬처의 확산이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콘텐츠 정책 펀드가 7천억 원으로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우리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K컬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고성군수 출신으로 명승고찰이 많은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이경일 경동대 구청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은혜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덕관 스님 측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덕관 스님은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호계원에 상소하기로 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을 유지한 성로 스님은 임명장을 받아 은혜사의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선거를 두고 제기된 당선 무효 논란이 당선 유지로 결론났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제430차 회의를 열고 낙선자인 덕관 스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 표 차로 은혜사 주지로 당선된 성로 스님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거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회의를 열어 덕관 스님의 소청을 논의했지만 숙고 끝에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회의에서 가까스로 결론에 도달했지만 기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의 행위를 의도적 공개로 보기 어렵고 투표 당시 선관위원과 참관인들이 즉각 제지나 무효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덕관 스님은 즉각 반발하며 재심 호계원에 상소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보여진 표는 비밀 투표는 명시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묵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당히 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데까지 제가 한번 재심이고 또 사회법이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조계종 선거법을 보면 소청인은 소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고 재심 호계원은 상소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로 스님은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빠른 시간 내 임명장을 받아 은혜사 주지 공백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심 호계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따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 이거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임명을 안 주면 우리 은혜사 10교구 은혜사가 막대한 행정 공백에 대한 어떤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만약에 재심 호계원에서 결론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나든 간에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재심과 사회법 등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총무원의 주지 임명 절차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소지 공양도 마다 않고 구도정진에 매달려온 세운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이 주석했던 강화 전등사에서 문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던 스님은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정멸의 길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63년 전 깨달음을 향한 서원 하나로 불법의 바다에 몸을 던지고 평생 구도의 길을 걸었던 세연대종사. 이제 세상과의 인연을 내려놓고 고련히 정멸의 길로 떠났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청빈하셔서 불보살님 뒤에서 비추는 후광처럼 세연대종사 주변에는 범접하지 못할 청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수행의 덕화라 생각합니다.
종단의 주요 소임자 스님과 불자 그리고 스님을 따랐던 후학들은 영결식에 참석해 영정 앞에 머리를 숙이며 애도했습니다. 오늘 스님께서 적정열반에 드셨지만 금생에 깨닫지 못하면 다음 생에 반드시 깨닫고 말겠다는 불태전의 정신심은 우리 후학들에게 뼈에 새기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영결식을 마친 긴 웅구 행렬이 만장의 물결 속에서 다비장으로 향합니다.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연화대에 법구가 안치되고 거화봉에 불을 붙여 불씨를 넣습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큰 불길이 세연을 모두 태워버리자 애써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고 두 손 모아 극락 왕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스님께서 보여주신 삶 그 자체가 남은 우리들에게 수행의 좌표가 되고 친절한 안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정멸의 법문에 삼가 찬탄 올립니다. 평생 주력 수행과 전법에 헌신했던 스님의 수행은 손가락을 불태우는 소지공행을 올릴 만큼 치열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만번의 준재 다란이를 18년간 염송했고 혀가 갈리는 고통을 참으며 주력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후학들에게는 연불 주력 수행에서 얻은 깨달음을 법문으로 전했고 병마와 싸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늦가을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 치료 대신 부처님 전에 예불과 기도를 올리며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육신의 옷은 벗고 본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세연대종사가 남긴 수행의 향기는 한국 불교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전등사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 관음사가 그제 제38회 관음선행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스님과 대학생, 고등학생 등 모두 40명에게 장학금으로 총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관음사 회주이자 장학회 이사장인 지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설했습니다. 의상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화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늘에서 황금, 다이아몬드가, 진주가, 그보다 더 귀한 보배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도 중생들은 자기 그릇이 작아서 그런 만큼밖에 받아갈 수 없다. 간장종류만한 그릇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보셔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고액 후원으로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박문원 장학회 이사는 지역과 불교계를 이끌 인재를 키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음선행장학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학생 약 800명에게 장학금으로 총 8억 원을 지급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인재 산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는 그제 교내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학사 1,128명, 석사 61명, 박사 9명 등 모두 1,198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축사에서 성찰과 실천의 자세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유한하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총장은 졸업 식사를 통해 글로컬 인재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동국대 YG 캠퍼스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캐대언 주제곡 골든이 K-팝 최초로 그래미 수상의 영예를 안고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6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K-컬처가 눈부신 성과를 거둔 이면에는 우리 전통 문화의 기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등 이 K-컬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올해 그래미 어워드는 K-팝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증한 무대였습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 주제곡 골든이 영상미디어 부문 최우수 노래상을 거머쥐며 K-팝 최초로 수상의 쾌거를 안았고, 저희와 이 과정을 모두 함께하고 또 저의 가장 스승님이자 가장 친한 친구 The Pioneer of K-pop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네. 시상식의 문을 연 로제의 아파트는 함께 자리한 팝 가수들의 열창을 이끌어내며 무대를 달궜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K-팝은 이번 그래미에서 본상인 올해의 노래 등 모두 11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철옹성 같던 미국 대중음악계의 벽을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K의 약진을 가장 두드러지게 실감할 수 있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지난 한 해만 관람객 수가 600만을 훌쩍 넘으며 프랑스 루브르,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등과 함께 세계 4위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It was a big pleasure to be the number 6 million customer. I'm astonished. I want to learn everything about the Korean culture. That's why we go to the museum. Very impressive museum. 우리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먹거리이자 외교 지형을 바꾸는 새로운 힘이 되며 국가의 지원도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5대 문화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8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지난해엔 K컬처 부흥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회도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가운데 최근 여당 내 의원들은 공부 모임을 통해 관련 강의까지 들으며 산업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500년 전에 저런 스타벅스 머그컵이 나왔다는 게 이게 보통 모던한 감각이 아니에요. 가야의 컵은, 가야의 토기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또 문화 상품으로 개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참 융성하고 있는 우리 K컬처를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종사자들의 열악한 예우 개선과 여전히 K-팝 등에 쏠린 관심을 분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다행히 이번 캐대언의 성공은 K 콘텐츠가 지역 전통과 조화를 이루고 애니메이션, 영화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K-팝, K-컬처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도 한국적인 어떤 것에 그 특수함에 기초하는 것 같아요. 그 독창적인 것에 매료돼서 열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반을 우리가 가졌던 자산에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최근 한국 방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과 지역 콘텐츠, 관광 자원 발굴, 한중 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담은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7,300억 원의 콘텐츠 정책 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권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 신기술 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콘텐츠 열풍이 여러 차원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당정의 전폭적인 지원이 세계 속의 K 활약의 기폭제가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이름난 사찰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명을 조련한 건봉사를 비롯해 금강산 자락 첫 봉우리인 신선봉에 자리한 화엄사 등 고찰이 유명하고 유점사와 신계사, 표훈사, 장안사 등 금강산 4대 사찰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불교와 인연이 깊으면서 이승만, 김일성 별장이 들어설 만큼 빼어난 자연 경관도 자랑합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고성군수를 지낸 이경일 경동대 부총장을 초대해 지역 이야기와 불교와의 인연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 강원도 고성군 군수를 지낸 분이시죠. 지금은 경동대학교 경영부총장을 맡고 계신 이경일 부총장을 모셨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공무원 출신의 정치인이자 교육행정가이신데 네. 우리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사회자님께서 이미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그렇지만은 사실은 행정가고 또 교육에 이제
그 행정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학교에 이제 머무르면서 교육 쪽에서도 이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본래는 따지면은 행정가죠. 산림청에서 한 40여 년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대학에 와서 하다가 고성 군수를 하고, 이제 또 다시 또 대학으로 오고, 뭐 이런 과정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넘나들었죠. 그렇죠. 사실 우리 부총장께서 고성군수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고성군 하면 맞죠? 남한과 북한이 같이 공유하는 지역 맞죠? 그렇습니다. 북한에도 고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금강산이 바로 여기 고성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이고 또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이거는 교과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진짜 자랑할 게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자연 환경을 얘기하면 산, 바다, 호수.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죠. 우선은 금강산 12,000봉의 첫 봉우리인 신선봉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고성이 금강산이다, 금강산 고성이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걸고 이제 군수도 잠깐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동 8경의 하나인 청간정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그 화진포라는 걸출한 호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수에는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이기붕 별장 그런 별장이 거기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이 그만큼 수려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총장께서는 민선 7기 강원도 고성군수를 하셨는데 이게 올해 지방선거 6.3 지방선거에 다시 군수에 도전하겠다라고 내신 거잖아요. 왜 그때 다 못했습니까 일을? 그때 이제 2018년도에 제가 이제 민선 7기 군수로 들어갔는데 당시에 선거 운동원들 그 땡볕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선거 운동원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지인이 그것을 좀 보충해 주려고 조금 수고비를 주었는데 아주 한 850만 원 정도를 15명인가를 나눠줬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 이제 선거법 위반이 돼서 이제 그런 이제 좀 처벌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우선 저로서는 많은 고성 국민들이 저를 뽑아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성하고 사죄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성찰을 우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고성군의 지금 현안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못다 했던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갖고 있죠. 네, 지금 이경일 전 고성군수 지금 경동대 부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고성이 고향이신데 고성하면은 이 사찰이 많아요. 그래서 건봉사, 화암사 등이 대표적인데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 등이 승병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건봉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화암사의 역사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호국 사찰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저 부총장님께서? 사실 고성은 불심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3교구 본사 신흥사 속초에 있는 신흥사 예하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밑으로 가 있는 건봉사도 있지만은 사실은 건봉사가 옛날에 일개 사단병력이 의해서 밥을 먹을 정도로 큰 사찰이었고 그다음에 그 사찰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그 승병 사명대사의 승군을 조련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금강산에 있는 우리가 사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예를 들어 사대 사찰, 뭐 유점사라든가 신계사라든가 표운사라든가 장안사라든가 사대 사찰 있잖아요. 그 사찰로 들어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옛날로 얘기하면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유명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수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불심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건봉사라는 그런 그 고색창연한 사찰이 뭐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화암사라는 그 신선봉 바로 밑에 있는 화암사라는 절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불심으로 가득 찬 곳이다. 네. 우리 부총장께서도 이
아함경이라고 네. 초기 경전 아주 그 네.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인데 이것도 많이 좀 공부도 하시고 불교와 인연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지역의 그 유명한 이제 뭐 조그만 사찰이긴 합니다만은 사찰의 아주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네. 우리 어머님 말씀이 우리 아들을 그 거기서 기도해서 낳았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지역에 그런 좋은 사찰들을 통해서 그 이제 말하자면 좀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아함경은 그 소승불교의 그 원전이신데 그거를 다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읽으면서 물론 이제 그 한국 말로 이렇게 잘 해석한 책을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제 그 부처님의 행적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한번 볼 기회가 있었죠. 예. 우리 부총장께서는 산림청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잔뼈가 굵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네. 과장 요직을 많이 하셨고 뭐 하여튼 기관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시대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 봄하고 가을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이런 시대에 이 산림 숲과 나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산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 면적의 65%가 이제 산림인데 640만 헥타 정도의 산림인데 이 산림은 산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산림. 이 산림은 우리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선대가 우리한테 물려줬고 또 후세대에 또 물려줘야 될 어떤 그런 재산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산불로 다 태워먹고 병해충으로 싹 없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후세대한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죠.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 가지고 산불이 더 빈번하게 나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병충이가 창궐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군수를 지내시고 산림 전문가, 교육 행정가이시기도 한 우리 이경일 경동대 경영부총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1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